지금 이 말을 듣고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같은 가난을 반복하는 길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난이 한 번의 실패로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은 늘 조용히 시작되어 반복으로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졌다고 말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선택의 패턴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항구의 바람이 거칠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자재적재 문제를 놓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모두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손해는 어쩔 수 없다고, 크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그 말은 모두를 안심시켰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바로 이런 순간에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손해를 가볍게 넘기는 선택. 그 선택은 다음 손해를 부르고 다음 손해는 판단의 기준을 낮추며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괜찮다고 넘긴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익숙해졌고 세 번째에는 당연해졌으며 결국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입니다. 가난은 그렇게 습관이 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뿐이라고.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고. 그러나 돈은 이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깁니다. 나는 그 항구에서 결정을 바꿨습니다.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손해를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이 손해를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 기준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몇몇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피하면 가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은 돈 실수를 숫자의 문제로 착각합니다. 얼마를 잃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돈을 잃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입니다. 말과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금액이 달라져도 결과는 같습니다. 나는 평생 이 구조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반복된 돈, 실수의 축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은 언제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끊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큰 돈을 벌면 달라질 거라고.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큰 돈을 다루기 전에 작은 돈에서 같은 실수를 끊지 못한 사람은 결국 같은 가난으로 돌아온다고. 이 영상은 부자가 되는 비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 가난을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를 하나씩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했던 선택, 가볍게 넘겼던 손해, 그 순간의 말과 판단이 어떻게 다음 가난을 예약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돈 실수는 이미 당신의 일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실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실수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지 현장에서 벌어진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 가난을 반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돈 실수는 작은 손해를 기준 없이 넘기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나는 한 공사 현장에서 그 착각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철근에서 금속 냄새가 올라오고 현장은 소음으로 가득 찬 오후. 자재 일부가 규격에서 어긋났고 그대로 사용하면 당장은 일정이 맞지만 이후 보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론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쓰자는 결정, 손해는 크지 않고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누구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결정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손해를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몇 푼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손해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는 일입니다.
기준 없는 손해는 반드시 다음 손해의 문을 엽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다음에는 몇십만 원, 그 다음에는 일정 지연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중간에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이미 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같았습니다. 그날의 결정 이후 비슷한 상황이 다시 왔고 모두는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다고. 그 말은 판단을 대신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커졌고 처음 아끼려 했던 금액의 몇 배를 들여 수습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그러나 나는 압니다.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을 작은 손해를 넘길 때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자는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 없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손해를 볼 때 반드시 묻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인가? 구조적인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리고 이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무엇을 고정시키는가를 말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서 결정을 되돌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이 기준을 넘기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판단이 빨라졌고 논쟁은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손해를 인정하는 것을 실패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애매함은 손해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웁니다. 작은 손해를 명확히 인정하고 기준으로 고정하는 사람은 다음 손해를 막지만 애매하게 넘긴 사람은 계속 지불하게 됩니다. 가난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큰 실패가 아니라 애매한 허용이 반복되면서 말입니다. 나는 평생 돈 앞에서 애매함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손해가 작아 보일수록 더 엄격해졌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넘긴 작은 손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다시 발생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이미 첫 번째, 돈 실수는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순간 반복은 끊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눈앞의 현금 흐름에만 집착하다가 구조를 놓치는 두 번째 돈, 실수가 어떻게 더 큰 가난의 고리를 만드는지 해외 출장 중 계약 테이블에서 벌어진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 가난을 반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 돈 실수는 눈앞의 현금 흐름만 보고 구조를 보지 못하는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를 보고 안도하지만 나는 늘 그 숫자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해외 출장 중 계약 테이블에서 나는 그 장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낮은 조명의 회의실, 통역기의 잡음이 간헐적으로 끼어들고 커피 향이 식어가던 시간, 상대는 당장 유리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지급금이 크고 첫해 현금 흐름이 좋아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동행한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지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바로 그 말이 위험의 신호였습니다. 숨통이 트인다는 말은 구조를 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숫자를 다시 뒤집어 보았습니다. 첫 해 이후의 유지비용, 조건 변경 시의 부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멀리 보는 것 아니냐고. 지금 이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그러나 나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선택이 내일 목을 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만 보고 결정하면 판단은 즉각적이지만 짧아집니다. 구조를 보면 결정은 느려질 수 있지만 오래갑니다. 부자는 이 차이를 압니다. 돈을 벌 때보다 지킬 때 구조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 계약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였고 몇 달 동안 우리는 더 빡빡한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때 받았으면 훨씬 편했을 거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상대 조건이 바뀌며
추가 부담이 현실화되었고 비슷한 계약을 맺은 곳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비켜섰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가난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지 않는 선택이 반복될 때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당장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구조를 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나는 급할수록 더 구조를 받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판단 하나가 다음 몇 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만 보는 습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안심하게 만들고 안심은 질문을 줄이며 질문이 줄어들면 조건은 상대의 것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를 보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가난을 막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돈이든 받을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보자고. 지속 가능한가? 통제 가능한가?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빠져나올 길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아무리 현금이 좋아 보여도 멈췄습니다. 이 규칙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의 반복에서는 분명히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선택한 돈의 조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통장 숫자만 봤는지 아니면 그 돈이 만들어낼 구조를 함께 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돈, 실수는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보는 눈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을 감정과 체면으로 다루는 세 번째 돈, 실수가 어떻게 판단을 흐리고 가난을 고착화하는지 협상 테이블의 긴장 속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 가난을 반복하게 만드는 세 번째 돈 실수는 돈 문제를 감정과 체면으로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말하기보다 마음을 말하고 조건을 따지기보다 관계를 앞세웁니다. 나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 선택이 어떻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조명이 낮고 테이블 위에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던 저녁, 모두의 말끝은 부드러웠고 웃음은 잦았지만 핵심 숫자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따지면 분위기가 깨진다고. 서로 믿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 말은 따뜻해 보였고 누구도 즉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온기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감정으로 덮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은 반복을 부릅니다. 체면을 지키겠다는 말은 책임을 나중으로 미루는 말이 되기 쉽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자는 말은 조건을 나중으로 밀어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언어를 바꿨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숫자를 숨기지 않았고 관계를 존중하되 조건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 범위를 넘을 때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그 질문을 꺼내자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불편함이 생겼고 몇몇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가난의 고리를 끊는 신호였습니다. 감정과 체면은 순간을 편하게 만들지만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같은 대화는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 더, 이번만, 다음에. 이 말들이 쌓여 어느새 조건은 상대의 것이 됩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체면을 앞세운 결정은 처음엔 갈등을 피했지만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돌아왔고 숫자를 명확히 한 결정은 초반엔 불편했지만 오래 갔습니다. 부자는 차갑기 때문에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가기 위해 말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조건은 남기 때문입니다. 돈을 감정으로 처리하는 습관은 특히 위기에서 치명적입니다. 손해를 인정해야 할 순간에 자존심이 앞서고 구조를 고쳐야 할 순간에 관계를 핑계로 미룹니다. 그 미움이 반복되면 손해는 커지고 가난은 구조가 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감정이 올라갈수록 숫자를 더 분명히 하자고, 체면이 흔들릴수록 기준을 더 또렷이 적어두자고 말입니다. 이 규칙은 나를 인간적으로 만들지 못할까 걱정되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쌓였습니다. 상대는 내가 무엇을 지킬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그 알 수 있음이 관계를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체면은 관계를 시작하게 할 수는 있어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지켜주는 것은 언제나 명확한 조건과 책임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돈 이야기를 하며 불편함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무엇을 피했고 무엇을 미뤘는지 말입니다. 그 회피와 미움이 반복되고 있다면 세 번째 돈 실수는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존중하되 숫자를 숨기지 않는 선택, 체면을 세우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택으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낙관으로 판단하는 네 번째 돈, 실수가 어떻게 가난을 고착화하는지 공장과 자금 운용의 갈림길에서 벌어진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 가난을 반복하게 만드는 네 번째 돈 실수는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낙관으로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숫자로 보지 않고 감정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필요 이상으로 움츠러들고 어떤 날은 근거 없이 낙관합니다. 나는 공장과 자금 운용의 갈림길에서 그 태도가 얼마나 많은 반복을 만드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밤 생산량을 늘릴지 멈출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고 원자재 가격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니 그냥 접자고, 다른 쪽에서는 말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면 다 해결된다고. 두 말은 서로 반대였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 다 계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위험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확률과 영향도를 나눠줬고 최악의 경우와 그때의 대응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작아졌고 낙관은 현실로 내려왔습니다. 위험을 계산하면 용기는 커지고 계산하지 않으면 용기는 도박이 됩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멈춘 사람들이 다음 기회를 놓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걱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막연한 낙관에 뛰어든 사람들이 몇 번의 성공 뒤에 더 큰 손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말입니다. 가난은 이 두 극단을 오가며 만들어집니다. 멈출 때는 지나치게 멈추고 갈 때는 근거 없이 갑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쪽에서도 기준을 세우지 못합니다. 부자는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을 분해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이름 붙이고 숫자로 다루는 순간 선택은 차분해집니다. 나는 그날 생산을 전면 중단하지도 무작정 확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계별로 나누고 손실 한도를 고정하며 되돌릴 수 있는 장치를 붙였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정이 다음 선택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위험 계산을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판단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두려움이 크면 계산을 하고 기대가 크면 더 계산을 하십시오. 숫자는 감정을 낮추고 감정이 낮아지면 반복은 끊어집니다. 당신이 최근에 돈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이나 낙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계산이 있었는지 아니면 느낌만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느낌만 있었다면 네 번째 돈 실수는 이미 당신의 선택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계산하는 순간 가난의 고리는 느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실수를 촉발하는 다섯 번째 돈 실수의 전조, 바로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어떻게 가난을 고착화하는지 시간과 기회의 교차점에서 벌어진 장면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 가난을 반복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돈, 실수의 전조는 결정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부르지만 현장에서 나는 그것을 방향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책임을 뒤로 미루는 가장 달콤한 변명입니다. 나는 시간과 기회의 교차점에서 그 대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회의실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 조건은 완벽하지 않았고 숫자는 아직 거칠었으며 모두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고, 시장이 안정되면 판단하자고, 다음 달이면 윤곽이 잡힐 거라고. 그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렸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공기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미룸은 중립이 아닙니다. 미룸은 선택이며 대개 불리한 선택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조건은 상대의 손에서 바뀌고 비용은 조용히 쌓이며 내부의 기준은 느슨해집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을 미루면 잃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지금 결정하면 감수해야 할 죄악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나란히 놓자 미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잃는 것은 분명했고 감수할 죄악은 관리 가능했습니다. 그 차이를 보는 순간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쪼갰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영구가 아니라 가역을, 한 번에가 아니라 단계로 말입니다. 미룸의 습관은 종종 완벽을 요구합니다. 모든 정보가 모여야 움직이겠다는 생각. 그러나 완벽한 정보는 오지 않습니다. 현장은 늘 불안전하고 불안전함 속에서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늘 준비 중이고 준비 중이라는 말은 언제나 다음을 약속합니다. 반면 준비를 결정으로 전환한 사람은 불안전함을 안고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가 다음 정보를 불러왔고 정보는 결정의 질을 높였습니다. 미룸은 불안을 잠시 낮추지만 방향을 잃게 합니다. 방향을 잃으면 돈은 흩어지고 흩어진 돈은 다시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반복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미루고 싶을수록 최소 결정 하나를 오늘 하자고. 금액이 작아도 좋고 범위가 좁아도 좋다고. 대신 되돌릴 수 있게 만들고 기록하자고 말입니다. 이 규칙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안정시켰습니다. 결정이 쌓이자 불확실성은 줄었고 줄어든 불확실성은 비용을 낮췄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룸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방향 위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방향 없는 대기는 결국 침식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미뤄둔 돈 결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미룸이 지금도 비용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5번째, 돈 실수는 이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끊을 수 있습니다. 미룸을 쪼개고 결정을 가역으로 만들며 오늘의 선택을 기록하는 순간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미룸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는 습관으로 변해 가난을 고착화하는지 실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공통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 가난을 반복하게 만드는 5번째 돈 실수의 핵심은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끌고 가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멈추는 것보다 체면을 지키는 일을 먼저 택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핸들을 잡고 감정이 잡은 핸들은 대개 같은 방향으로만 꺾입니다. 나는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리에서 그 장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 사무실에 형광등만 남아있고 종이 냄새가 공기를 채우던 시간, 이미 손해가 드러났지만 모두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거라고,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된 거라고. 그 말들은 논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손해 중 무엇을 지키려는가? 이 질문 앞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하는 순간 선택을 바꿔야 하고 선택을 바꾸는 순간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손실을 관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리하지 못한 손실은 반드시 더 큰 손실을 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난은 이렇게 고착됩니다. 처음에 작은 오판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돈을 투입하고 더 큰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하며 결국 구조 전체가 무너질 때까지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은 잘못을 고치는 힘이지 잘못을 지키는 고집이 아닙니다. 나는 결정을 바꾸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언제나 결정이 아니라 미루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크지만 그 고통은 유한합니다.
반면 손실을 부정하는 고통은 작아 보이지만 끝이 없습니다. 나는 규칙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손실이 확인되는 즉시 세 가지를 점검하자고. 계속 가야 할 근거가 구조에 있는지, 아니면 감정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멈추면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중단했습니다. 중단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준은 나를 차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숫자를 속이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손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드러내야만 고칠 수 있고 고쳐야만 다음 선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끌고 가는 사람과 끊어내는 사람의 차이를. 전자는 과거에 매달렸고 후자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지만 몇 번의 고비를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끌고 가는 선택은 늘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고 끊어내는 선택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새로운 문제는 성장의 신호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가난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 돈 선택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지키는 근거가 구조인지 아니면 체면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5번째 돈 실수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순환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5가지 돈 실수가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며 가난의 순환을 만드는지, 그리고 왜 하나만 고쳐서는 충분하지 않은지 구조의 관점에서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돈 실수는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부르며 하나의 순환을 만듭니다. 작은 손해를 기준 없이 넘기고 눈앞에 현금만 보며 구조를 놓치고 감정과 체면으로 숫자를 덮고 위험을 계산하지 않은 채 두려움이나 낙관으로 흔들리며 결국 결정을 미루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끌고 가는 흐름. 나는 이 순환이 돌아가는 현장을 강당 연설 직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의자가 정렬된 넓은 공간, 무대 뒤에서 울리는 발소리와 낮게 웅성거리는 공기. 모두는 각자의 사정과 숫자를 안고 들어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노력해도 제자리인가? 왜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반복이 되는가? 그 질문의 답은 개인의 능력보다 구조에 있었습니다. 가난의 순환은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끊기지 않습니다. 선택을 바꾸려면 기준을 바꿔야 하고, 기준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늘 말부터 고쳤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을 없애고 분위기라는 말을 숫자로 바꾸며 나중에라는 말을 오늘로 당겨왔습니다. 말이 바뀌자 질문이 생겼고, 질문이 생기자 계산이 시작되었으며, 계산이 시작되자 감정은 내려왔습니다. 감정이 내려오자 기준이 보였고, 기준이 보이자 미움은 줄었습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누적되었습니다. 누적은 순환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손해를 넘기지 않으니 구조가 보였고, 구조를 보니 현금의 유혹이 줄었으며, 숫자를 말하니 체면은 안정되었고, 위험을 계산하니 낙관과 두려움이 자리를 잃었으며, 결정을 쪼개니 미움은 힘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여러 팀, 여러 현장에서 반복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가난의 순환은 느려지고 선택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만 고치면 될 거라 믿습니다. 작은 손해만 안 넘기면 된다고, 계산만 하면 된다고,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순환은 하나만 바꿔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다른 하나가 다시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동시에 바꾸지 말고 연결을 끊자고. 연결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록이었습니다. 손해를 기록하고 판단의 근거를 적고 미룬 이유를 남겼습니다. 기록은 감정을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록이 쌓이자 패턴이 보였고, 패턴이 보이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자 순환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은 속도는 자연히 붙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더 큰 손실을 부를 뿐입니다. 나는 강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오늘 당장 가난의 반복 하나를 끊으라고. 그 한 번의 끊김이 다음 끊김을 부르고 결국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도의 표정이 아니라 이해의 표정이었습니다. 이해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반복을 바꿉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선택의 말을 바꾸십시오. 기준을 적으십시오. 계산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결정 하나를 오늘 하십시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순환은 멈춥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순환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관문, 즉 말버릇과 판단을 하나의 규칙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현장 동료와의 대화 속 장면으로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난의 순환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말버릇과 판단을 하나의 규칙으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원칙을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규칙은 드뭅니다. 나는 현장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던 시간, 장비 점검이 끝난 뒤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하면 된다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안에 기준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느냐고.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밀어붙일 거냐고. 질문은 잠시 침묵을 만들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손의 한도, 결정 시점, 되돌림 조건, 이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 순간 말은 규칙이 되었고 규칙은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버릇은 무의식의 문입니다. 이번만, 조금 더, 나중에, 분위기상 이 말들이 나올 때 판단은 흔들립니다. 반대로 규칙의 언어가 나오면 판단은 고정됩니다. 손의 한도를 넘기면 중단한다.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보류한다. 가역성이 없으면 축소한다. 이 문장들은 감정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낮춥니다. 나는 평생 이 언어를 곁에 두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숫자가 흔들릴수록, 관계가 앞설수록 규칙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논쟁은 줄고 결정은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차갑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따뜻했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졌고 예측이 가능해지자 비용은 낮아졌으며 비용이 낮아지자 선택의 폭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자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줄입니다. 반복이 줄어들면 기회는 늘어납니다. 나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규칙은 3개면 충분하다고, 많으면 지키지 못하고, 적으면 힘이 생긴다고, 그리고 그 규칙을 말로만 두지 말고 기록으로 고정하라고. 기록은 기억을 대신하고 기억을 대신하는 순간 감정은 물러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선택은 달라졌습니다. 손해를 넘기는 횟수가 줄었고 미룸은 쪼개졌으며 실패를 끌고 가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결과는 몇 달 뒤에야 숫자로 보였지만 체감은 바로 달라졌습니다. 밤에 덜 흔들렸고 아침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규칙의 힘입니다. 부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말이 규칙이 되고 규칙이 구조를 만듭니다. 구조가 만들어지면 운은 따라옵니다. 운을 기다리지 말고 구조를 만드십시오. 말버릇을 바꾸는 일은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3문장을 적고 내일의 결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색함은 하루면 사라지고 효과는 오래갑니다. 당신의 가난을 고정해 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규칙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 순환은 마지막 힘을 잃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묶어 당신의 선택을 지켜줄 마지막 다짐과 왜 그것이 평생을 지탱하는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연설을 마치며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경고를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는 마지막 다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 앞에서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말하겠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을 거창하게 상상하지만 현장에서 내가 본 변화는 늘 조용했습니다. 항구도 공장도 회의실도 아닌 일상의 책상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몇 줄의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 그것이 선택을 지켰고 선택의 반복을 바꿨습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판단이 되고 내일의 판단이 다음 달의 구조가 되며 그 구조가 몇 년 뒤에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 대신 기준을 말하고 분위기라는 말 대신 숫자를 말하며 나중에라는 말 대신 오늘의 최소 결정을 말하라고. 이 언어가 당신을 차갑게 만들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언어는 관계를 지키고 시간을 아끼며 밤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에서 이 다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해가 보일 때도, 기회가 흔들릴 때도, 관계가 압박할 때도 기준으로 말하는 한 줄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 한 줄이 있으면 결정을 미루지 않게 되고 미루지 않으면 잘못을 끌고 가지 않게 되며 끌고 가지 않으면 가난의 순환은 멈춥니다. 당신에게도 이 한 줄이 필요합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손의 한도를 넘기면 중단한다.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보류한다. 가역성이 없으면 축소한다. 이 문장을 오늘 적고 내일의 결정에 적용하십시오. 어색함은 곧 사라지고 선택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벼워진 선택은 빠르지 않아도 정확해지고 정확한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비밀이 아니라 가난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자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지만 가난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습관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은 말버릇을 규칙으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기준이 당신의 평생을 지킵니다. 이 연설이 당신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준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더 중요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